네,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서울 임용 합격자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 배경 정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타전공 출신이고요. 불어불문학과를 원래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생활을 조금 하다가 회사에서 제 맡은 업무가 상담 쪽 업무가 조금 있어서 또 승진도 하고 인사고과도 받을까 해서 이제 사이버대로 상담심리 전공을 하게 됐고, 공부하다 보니까 저한테 적성에 좀 맞는 것 같아서 대학원 또 가게 되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처음 시험을 받고 그래서 3월 31일자까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3월 말까지는 직강을 오면서 전공은 직강을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교육학은 인강을 밀리지 않는다. 딱 이 정도 목표만 세우고 3월까지는 그렇게 쭉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8월 졸업 예정자였기 때문에 8월까지는 상반기는 계속 대학원을 병행을 해야 됐어가지고 졸업 보고서 같이 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공부를 해서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3월, 5월, 7월 세 번의 관리반 시험을 모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뭐 자율반이나 개별반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위안 아닌 위안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저한테는 크게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이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서 일부러 관리반에 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 분들이 붙었겠지 하고서 저는 이진영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도 난 무조건 관리반이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 번의 시험이 모두 저의 자존감을 굉장히 깎아먹는 요인이 됐기도 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전체 그 실전 모의고사반 때도 전체 실점 때도 그렇고 점수가 다른 합격 수기들 보니까 한 50점대 많이 맞으셨던데 저는 40 이하? 많이 나오면 40 조금 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운이 11월에 터지실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성격이 ENFP 유형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능을 비롯해서 모든 시험을 벼락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벼락치기를 빼면은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준비한다는 거, 이렇게 1년 레이스를 준비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큰 도전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 상세하게 디테일한 뭐 어떻게 당관을 하는지 그런 거는 합격 수기나 다른 분들 이제 텍스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1차 교육학은 11.67점, 2차 그 전공은 63점으로 전공이 이제 머리채를 잡고 합격을 시켜주는 사례고요. 그리고 2차 심층 면접에서도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현직 선생님들이 이렇게 멘토링 해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서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의 공부하기를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 세우는 거 어려워하고 집중력도 굉장히 낮고 재미없는 건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 평소 제 머릿속 그림과 약간 비슷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들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터디 활용하기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막 일어나 공부해야지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터디에 꼭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침 직강 스터디 할 때는 이제 저기 앞에 사례 발표하신 그 전북에서 오시는 쌤께서 지각하신 분들은 뭐 나태지옥 갑니다 하면서 톡방에 막 나태지옥 쌀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책찍질이.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여러 개 하는 게 저를 공부를 해야만 하는 상황적 조건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옆쪽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했던 스터디들이에요. 그래서 직강 올 때 아침 저녁으로 직강 전후로 스터디를 했었고, 대학원 같이 다니시는 분들이랑 아침에 일어나는 거 스터디, 착석 스터디 진행했었고, 청킹 스터디 했고, 교육학 스터디, 교육학 짝 스터디,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여러 개를 돌려가지고 일주일에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P형 성격 유형을 가지신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계획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스터디에 가면은 반드시 J형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고요, 잘하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리액션을 해드리고 선생님 계획 너무 좋아요. 그 계획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은 저는 굳이 계획을 안 세워도 일주일치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여러 개를 돌리면 월요일 날은 이 스터디에 이 자료를 내야 돼. 화요일에 이 스터디 이 자료를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일주일치 공부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께는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하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카페를 다녔는데 일부러 그 독서실 칸막이처럼 돼 있는데 말고 열린 공간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중력이 낮다 보니까 조금만 하고 핸드폰하고 조금 하고 핸드폰하고 이런 게 자꾸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쟤 독서실 와가지고서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를 좀 미리 예방하고자 좀 열린 공간을 활용했고, 제가 다녔던 스터디 카페가 또 고등학교 2개가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야 되겠냐, 약간 그런 마인드도 가질 수 있어가지고 열린 공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공스타그램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손에 떼놓고 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제 인스타 본캐 말고 부캐를 만들어가지고서 공부 계정만 쓰자라는 생각으로 공부 계정을 올렸었는데 중간에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스타는 공부하시는 분들만 팔로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10시간 할 때 저는 1시간 했어요. 약간 이런 게 굉장히 좀 큰 멘탈 데미지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접고 제 본캐에다가 이렇게 스토리 방식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일반 계정에다가 여러분 공부 기록을 올리면은 일반 계정에서 내가 공부 제일 잘해요. 그리고 나만 공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은 뭐 때로는 이제 스토리로 답장으로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한다 이렇게 칭찬도 오고요. 그리고 때때로 기프티콘도 보내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서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네, 뭐 개인적 스타일에 따라서 뭐 공부를 하면서 뭐 핸드폰 투지로 바꾸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말고 저처럼 좀 핸드폰을 손에 끼고 계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포모도로 공부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닐 때 야근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 업무 시간 내에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검색하다가 알게 된 방법이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구글 타이머를 샀어요. 아마존에서 똑같이.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싼데 4만 원에서 5만 원대 되는데, 여러분들 쿠팡 보면 더 싼 것도 있고 유튜브에 포모도로 공부법 치시면은 뭐 자기 집중력에 따라서 50분 블럭, 25분 블럭 이런 식으로 블럭도 여러 개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처음에는 50분, 10분이 아니라 10분, 5분 이런 식으로 집중력이 좀 낮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10분, 5분 하고 점점점 늘려서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는 90분, 15분 이 단위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쉬는 시간에는 정말 쉬셔야 돼요. 공부 생각 안 하시고, 저는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애니팡 3판 하면은 딱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멘탈 관리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을 끝까지 가시려면은 정말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저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관리반 시험 모두 떨어졌고 점수도 계속 안 좋은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이런 방법들을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3가지 생활 태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 들려? 안 보여? 몰라. 이렇게 3가지로 1년의 생활을 하시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릴 때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안 들려요인데, 임용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불안감을 높이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돕니다. 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다른 강사분들 뭐 강의 듣는 친구가 와가지고서 야, 너 그거 이번에 안 나온대. 그거 왜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TO 시즌부터 나오면은 가TO부터 찐TO까지 막 이번에 티오가 어떻게 된다 뭐, 그리고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티오 막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썰이 돌아요. 그러면 또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고, 출제 이렇게 시험 앞두고는 막 출제 경향이 이번에 막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이번에 코로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만 잘 하시면은 어떤 출제 경향이 막 새롭게 나오는 거라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소문들은 조금 알아서 손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멘탈을 깨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제가 교수님이 안 계셔서 말할 수 있는 건데, 교수님이 특히 하반기 때 문풀 강의랑 실전 모의고사반 하시면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아셔야죠? 책이 다 있는 거죠? 2월에 배웠죠 하는데 사실 난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겉 모양만 조금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본이죠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기본이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문풀반이었던 것 같은데, 특수하시면서 CBCL 기본 척도 다 외우셔야죠 하면서 이건 기본이죠 했는데, 전 그때 CBCL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막 척도를 외우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조금 자기에 맞게 이걸 좀 편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족이랑 뭐 친구들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서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한테 큰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좋지만 내가 예민하고 힘들 때일수록 가족한테 뭐 들었던 말이나 친구한테 들었던 말이 상처가 되고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좀 예민한 것 같다 싶으면은 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저도 막 시험 얼마 앞두고 진짜 예민할 때는 본가 제가 따로 살아가지고 본가에 거의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보여요예요. 이거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8시간 하는데 나는 왜 3시간인가 막 이런 식으로 하시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어플 중에 열품탑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저랑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카테고리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상위권 분들은 막 하루에 16시간, 18시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위 랭크에 있는데, 4시간은 너무 작고 귀여운 거예요.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전 3월까지는 일 병행을 했으니까 진짜 막 30분 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비교가 돼서 저는 그때부터는 열품탑 어플 안 하고 혼자 그냥 아예 시간을 안 재고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점수, 전체 평균 점수 뭐 이런 것도 좀 비교하는 거를 안 하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나중 가면 하반기쯤 되면은 제가 여기 직접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무슨 상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분들 자료가 굉장히 빛나 보이는 시기가 와요.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저걸 보면 왠지 내가 붙을 것 같고 저기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휘도 다르고요, 개념도 살짝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그냥 안 봤다 치고 눈을 열심히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몰라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한 명의 내담자에게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없듯이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답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지역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내가 성적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합격 좀 컷이 낮은 지역을 쓴다라던가 하면은 합격하고 나서도 찜찜하고 재임용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좀 그래도 TO가 넉넉하게 나오는 시즌이니까 자기 소신대로 지원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이제 이건 많이 아물러는 세 번째 하반기 때 많이 도움이 됐던 방법인데요. 교수님이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막 교수님이 이거 이번에 막 중요합니다. 뭐 이거 기본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면은 공부하다가 이제 시간이 진짜 부족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몰라 이번에 안 나와 하고서 넘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루틴적으로 생활을 하니까 밤 11시, 12시에서 저희가 1시쯤에는 잤는데 11시, 12시쯤에 조금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몰라 이만하면 됐어 하고서 접고 하는 게 다음날의 그 생활 루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때 본 게 꼭 나오리란 보장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공부 방법을 밀고 가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했던 방법들을 이거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멘탈 관리 실전인데요. 저는 병원을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특히 원래 이렇게 좀 우울 기질이 아니라 좀 밝으신 성격 분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울감이 왔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역시 그랬었고, 그래서 불안감이 올라오고 막 힘들 때, 아, 수험생이니까 이 정도 불안한 건 당연한 거지. 남들도 이 정도는 힘들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이것도 못 버티면서 내가 나중에 상담교사가 돼가지고서 뭐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왔고요. 불면증을 와서 잠을 못 자니까 공부 효율이 다음날 당연히 떨어지고요. 공부를 오늘 목표한 만큼 못했으니까 우울하고요. 우울하니까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스스로 막 행동치료요법 스스로 적용하면서 막 잠에 안 올 때 누워있다가 안 돼! 이러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뜨뜻한 물 먹고 막 밤에 운동하고 막 요가하고 난리를 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병원을 갔거든요. 4월 말에. 그래서 지금 발표하는 이 순간까지도 저는 약물을 좀 줄이고 있긴 하는데 상담이랑 약물을 2주 간격으로 병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좀 시험을 준비하다가 제가 한 여름쯤에는 살짝 공황 증세도 와가지고서 불안 이제 감소시키는 약도 먹고 했거든요. 그게 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그래서 2차 때도 발표할 때 굉장히 막 불안하고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제 저한테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적정한 용량을 처방을 받아가지고서 복용을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드시면은 찾아가세요. 정신과 가는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심리를 전공을 하고 이쪽에 업을 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 연계되는 방법인데 저는 마음챙김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일기쓰기랑 마음챙김 명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일기쓰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명상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불안이 갑자기 올라올 때 10분 타임으로 잠깐 할 수 있는 명상도 있고요. 자면서 틀어놓고 이제 자기 긍정 암시하는 명상도 있고,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들을 수 있는 명상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어플리케이션 전국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험생활 할 때 불안감을 조금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의 날을 갖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공부를 하면은 약간 주변 대인관계도 그렇고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사회적 유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막 산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불안하고, 여러분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공부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커지기만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성적이 안 나와봐. 그러면 더 불안하고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나 공부하잖아. 미안. 이번 말고 내년에 합격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미루지 마시고 일주일에 저는 하루는 무조건 쉬었습니다. 공부하는 나와 여가인으로서의 나는 굉장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래 제가 여기 사진은 1년 동안 논 거 기록을 조금씩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맨 오른쪽은 저희 학교예요. 벚꽃이 피면 굉장히 예뻐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끼리 점심시간에 이제 꽃놀이도 하고요. 이거 가운데는 여의도입니다. 여러분 직강 끝나고 나서 딱 가시면 여름에 좋은 시간입니다. 거면은 뭐 피크닉 세트 대여해주고 치킨, 피자, 맥주 이런 거 다 배달됩니다. 직강 오시는 쌤들은 여름쯤에는 꼭 여의도 한 번씩 가가지고서 힐링타임 갖는 거, 같은 스터디 분들끼리 가셔서 한번 노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1일 날 갔던 롯데월드 사진입니다. 제가 11월 1일 이후로 휴식의 날을 갖지 않았어요. 시범 1차 시험까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뒤집어지게 놀아보자 해서 롯데월드를 가가지고서 그때 아침에 오픈타임에 가서 마감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도 휴식 가지시고 마음 건강한 수험생활,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히 행복한 수험생활
1년 동안 지내고 나시면 이렇게 최종 합격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듣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혹시 스터디 방법이나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합격 수기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